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죠.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세종시에서는 오는 2023년 말이면 드론과 로봇이 배달하는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세종중앙공원에서 배달 앱으로 커피를 주문하자 맞은편 금강수변공원에서 커피를 실은 드론이 비행을 시작합니다. 차로 15분 걸리는 거리를 금강을 가로질러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배송 서비스 드론은 최대 3kg, 2.5km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가져온 커피를 주문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맞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로 인증하면 주문한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원지라든지 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배송하면은 많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국비 10억 5천만 원을 받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종중앙공원에서 5-1 생활권까지인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통합 배송과 건설 현장 안전관리 서비스 등 7개의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에는 저희 시에 맞는 공공 서비스 분야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집중적으로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드론 배송 서비스는 실증 사업을 마친 뒤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상용화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해 세종시 내 드론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 유성의 한 사우나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사우나를 방문한 손님 등 640여 명에 대해 검사를 하는 한편 이 사우나는 열흘간 폐쇄됐습니다. 이 사우나에선 지난 3일 손님이 1명 처음 확진된 데 이어 연쇄 감염이 일어나 오늘도 손님과 종사자 등 10명이 더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사우나 방문자 640여 명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더 늘 수 있습니다. 한편 충남에서는 천안의 초등학교와 금산 인삼작업자, 10대 학생, 그리고 당진의 요양병원 등 기존 집단 감염이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내일 오후 2시 FC 안양과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일부 승격을 위한 K리그2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를 벌입니다. 전남과의 준 플레이오프에서 무승부로 비겨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낸 대전은 올 시즌 안양과의 4차례 맞대결에서 3승 1패로 우세한 전적을 앞세워 이번 경기도 반드시 승리해 일부 승격의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대전은 마샤를 비롯해 박인혁, 공민현 등 다양한 공격력을 앞세워 승리와 함께 승격을 노립니다. 이번 대전과 안양 경기에서 이긴 팀은 다음 달 K리그1 11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천안의 지상 200m 높이에서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타운홀 전망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천안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원도심에 우뚝 선 47층 높이의 건물. 지상에서 204m 높이 꼭대기층이 천안 타운홀 전망대입니다. 통유리 벽을 통해 인구 70만 도시 천안의 전 지역을 사방에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아래가 훤히 보이는 강화 유리 바닥은 아찔함도 선사합니다. 예술 작품이 걸린 갤러리와 유리 온실 카페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뭔가 좀 다른 느낌. 그리고 여기서 열자도 볼 수 있어서 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아래층인 46층은 천안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중요 회의를 진행할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습니다. 천안 타운홀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최초로 민간 참여로 진행된 동남구청사 부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주상 복합아파트 꼭대기 2개 층에 126억 원을 투자해 마련됐는데 모든 시설은 시가 직영합니다. 주변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끝나게 된다면은 주변을 이제 변해가는 주변 모습을 보는 것도 큰 재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운홀이
천안의 역사가 숨쉬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이 넘지 않게 법제화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은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코로나 시대 학생 건강권 확립과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교육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는 논평에서 충남도 의회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금산군 추부면 자동차용 부직포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우고 다른 건물도 일부 태운 뒤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공장에 정전이 발생해 출동한 무인 경비업체 직원이 신고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재단은 오는 14일까지 대전 전통나래관에서 2021 문화가 있는 날 대전철도마을 인생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사업협력단체와 갤러리의 협업을 통해 소재동 지역의 어르신들이 1년 동안 직접 참여한 회화와 사진 등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대전 대덕구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송촌동 동춘당공원 일대에서 재미와 웃음이 있는 박장대소 정책 마당을 엽니다.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유하기 위한 이번 정책 박람회에선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과 초청 강연, 예산 학교와 주민 참여 예산, 실패 공감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대덕구 유튜브 채널인 덕구TV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